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로 알아보는 엑셀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출시된 GPT-4.5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4.5는 알파벳 5로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옴니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등 다중 모드로 설계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음성 분석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 음성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은 보다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다운 활동을 지원하는 업그레이드된 멀티모달 모델을 뜻합니다. GPT-4.5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얼굴 표정을 인식하여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데스크탑 앱은 맥OS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윈도우 버전은 연말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PT-4.5의 성능을 보면 GPT-4 터보에 비해 2배 정도 빠르며 비용은 저렴하고 글자 제한 사용량도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지만 챗GPT를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GPT-4.5나 이미지 생성, 데이터 분석, 실시간 데이터 검색 등 다양한 기능들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한 영어와 코드 생성 기능은 GPT-4 터보와 비슷하지만 한글의 경우 토큰 소요가 1.5배 감소하여 더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챗GPT 웹사이트에서는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 GPT-4.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오픈AI 홈페이지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불과 한 달 전에 오픈AI는 챗GPT 터보 버전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3와 구글의 제미나이 성능을 이미 뛰어넘은 GPT-4 터보를 발표한 이후에 한 달 후에 더욱 발전한 모델을 출시한 것입니다. GPT-4 터보 또한 2023년 12월까지의 공개 데이터를 학습하였고, 또 최신 버전의 벤치마크에서도 클로드3 오퍼스와 구글 제미나이 1.5 프로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매달 이렇게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출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더 빠르게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챗GPT로 알아보는 엑셀 기본 활용법을 설명드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활용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X라고 표현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드웨어 사용자의 의존성을 줄이면서 기존 비즈니스 운영 환경을 간소화 및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기관 또는 기업의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은 기존 업무 환경을 바꿔서 최대 효율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DT 또는 DX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영어권 국가에서 전환의 의미를 X로 표현하기 때문에 DX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생성형 AI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챗 GPT와 같은 형태로 텍스트를 입력하여 텍스트를 답변받는 챗봇 형태가 있고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나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하는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멀티모달 모델이 발전하면서 이미지를 입력하여 영상을 생성하거나 음성을 입력하여 텍스트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을 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재를 공부하거나 영상 강의를 시청합니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 파악에서부터 문제 해결까지의 과정이 절차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존 비즈니스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생성형 AI가 발전함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질문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떤 툴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 해결 과정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특히 챗GPT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크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문제 파악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새로운 툴이나 프로그램을 학습하지 않아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겠지만 생성형 AI가 발전함에 따라 문제 해결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챗GPT를 활용하여 엑셀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챗GPT를 활용한 엑셀 기본 활용법은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은 무료 사용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API 키를 사용하지 않고 챗GPT의 기본 프롬프트만 활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셀 함수 찾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엑셀에는 많은 함수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엑셀에는 수많은 함수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함수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함수를 활용해야지 데이터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지 챗GPT를 활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고객 정보에 대한 데이터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골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가상 데이터 또한 챗GPT를 활용하여 고객 정보라는 타이틀로 이름과 나이, 주소 지역을 가상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하여 엑셀을 분석할 때는 엑셀에서 참조해야 될 범위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값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엑셀의 범위와 결과값을 얻고자 하는 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챗GPT의 답변은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활용하여 다음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이렇게 함수가 적용된 코드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복사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셀을 선택하고 코드를 입력하여 결과값을 보면 키워드에 해당하는 하나의 셀만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름, 나이, 주소, 즉 해당하는 모든 행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참조해야 될 엑셀 범위와 함께 조건에 해당하는 열과 키워드를 입력하고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값에 대한 함수를 요청합니다. 챗GPT는 필터 함수를 활용하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 나이, 주소, 모든 행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에게 엑셀 데이터를 분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참조해야 될 엑셀 범위와 함께 키워드, 조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값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찾는 함수를 요청합니다. 역시 필터와 서치 함수를 활용하여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단순히 코드만 생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드를 생성하는 각각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여기에서 20대에 해당하는 사람만 찾는 함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역시 챗GPT는 쉽게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범위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해외 거주 중인 고객 정보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에서 2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필터링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챗GPT 입장에서의 여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순서대로 올바르고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키워드와 조건을 명확히 입력하여 요청한 결과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엑셀 기능 응용입니다. 먼저 엑셀 기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박물관이라고 검색을 하고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의 데이터를 표준 데이터로 가져옵니다. 하단의 엑셀 파일 형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날짜와 시간, 금액과 기관명, 전화번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먼저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빈칸의 음영색을 바꿀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요청합니다. 앞서 요청한 특정한 결과값을 얻기 위한 코드를 생성하기보단 엑셀 프로그램에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챗GPT의 답변에 따라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을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챗GPT의 답변을 확인하고 챗GPT의 답변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했더니 서식 그리기 규칙이란 말은 엑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질문하면 정정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챗GPT는 언어 모델로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제안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의 매뉴얼처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정 답변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챗GPT의 답변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입력하여 설정합니다. 하지만 요청한 빈칸의 음영색이 바뀌지 않아 다시 질문하였더니 다른 코드를 생성하여 제시합니다. 역시나 챗GPT가 제시한 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하였지만 음영색이 바뀌지 않아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챗GPT가 제시한 마지막 방법으로 가장 쉽게 빈칸의 음영색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엑셀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궁금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만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챗GPT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상치 찾기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파악하여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상치를 많이 찾게 됩니다. 엑셀 파일에서 이상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답변을 보면 통계 함수를 사용하거나 박스 플롯을 사용하거나 조건부 서식, 알고리즘, 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상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로 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내기 위해 계산식을 적용하였는데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 셀을 확인하니 이 셀의 숫자는 텍스트로 서식이 지정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지정된 숫자 셀을 일반 숫자로 변환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숫자 셀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네, 열 데이터 서식을 선택할 때 일반을 선택하면 숫자 값은 숫자로, 날짜 값은 날짜로, 그리고 모든 나머지 값은 텍스트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지정된 숫자 셀을 일반 숫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셀들도 변환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중 필요한 부분도 바로 요청하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숫자 형태로 변환한 뒤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이상치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먼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뒤 Z 점수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구하는 계산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셀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뒤 이상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상치 계산식의 결과가 true and false로 구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가 이상치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치 범위 중에 최대 이상치를 구하는 식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음 코드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각 열의 최대 이상치를 계산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엑셀 매크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매크로란 업무 자동화에 꼭 필요한 기능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일련의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 및 저장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매크로의 기능은 엑셀 VBA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실무 중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를 지정하여 사용한다면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설정하는 방법과 VBA 코드 또한 챗GPT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좌측 상단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 옵션 탭을 클릭한 뒤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우측에 체크 해제되어 있던 개발 도구 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상단 탭에 개발 도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주얼 베이직과 매크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어렵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날짜의 형태를 하이픈에서 슬러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한 뒤 매크로의 이름은 날짜 변경이라고 입력합니다. 매크로 기록을 클릭했기 때문에 엑셀에서 작동하는 모든 동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짜 셀을 선택한 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다음 사용자 지정에서 슬러시로 구분된 날짜 서식을 선택합니다. 설정을 완료한 뒤 기록 중지를 클릭하고 매크로를 작동시킬 버튼을 삽입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하여 단추를 삽입하고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될 매크로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매크로를 적용할 셀을 선택한 다음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로 지정된 동작이 각 셀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의 셀뿐만 아니라 열을 클릭한 뒤 매크로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장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별도 저장하여 관리합니다. 다음은 VBA 코드를 사용한 매크로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VBA 코드를 사용할 때는 코드를 실행했을 때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반복되는 셀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VBA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문서의 범위를 지정하고 각 열의 조건에 해당하는 VBA 코드를 요청합니다. 챗GPT가 생성한 VBA 코드를 복사한 다음 엑셀로 돌아와 비주얼 베이직 모듈을 클릭합니다. 비어있는 모듈 창에 복사한 VBA 코드를 붙여넣기 합니다. 우측 상단에서는 이 모듈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듈을 저장한 뒤 다시 개발 도구로 돌아와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다음 저장된 모듈 이름을 선택하고 실행을 클릭합니다. 실행을 클릭하면 VBA 코드가 바로 엑셀에 적용되기 때문에 컨트롤 Z로 되돌릴 수는 없고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경고 메시지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를 복사하여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챗GPT가 생성한 VBA 코드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본을 만들어 놓은 뒤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완성된 코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셀 병합 과정에서 경고 메시지가 계속 뜨게 되는데 이 경고 메시지를 뜨지 않도록 VBA 코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VBA 코드를 정확하게 알고 수정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엑셀의 모든 기능을 학습하고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챗GPT를 통해 원하는 결과값을 빠르게 얻는 것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공된 VBA 코드로 셀 병합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 구독을 활용한 경우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GPT-4o나 GPT-4 터보,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 좌측 상단에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T 3.5 버전에서는 프롬프트 입력만 가능하고 파일 업로드는 제한이 됩니다. GPT-4 버전에서는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다음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하는 결과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챗GPT는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추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분석 결과와 시각화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관람료에 대한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프나 차트, 이미지 생성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하게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데이터의 상관관계나 평균, 표준 편차, 이상치에 대해서도 챗GPT를 통해 쉽게 결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셀에서 API 키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일 탭에서 추가 기능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검색창에 챗GPT를 검색합니다. 챗GPT for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추가하게 되면 엑셀 프로그램 내에서 챗GPT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챗GPT for 엑셀 같은 경우는 스타트 플랜과 프로 플랜으로 구분이 됩니다. API 키를 연동하더라도 특정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직 플랜을 사용하게 되면 GPT 3.5 버전으로 API 키에 크레딧을 차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API 키를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AI API 키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API 키 탭을 클릭하고 지급 수단에서 크레딧 밸런스의 선불 결제를 진행합니다. 크레딧 밸런스는 API 키를 사용하여 금액이 차감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값입니다. 프로젝트 API 키를 선택하고 새로운 키를 발급받습니다. 챗GPT for 엑셀에 대한 함수 기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챗GPT for 엑셀에서는 총 7개의 함수가 제공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는 ask 함수입니다.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셀에 내용을 입력한 뒤 결과값 셀에 AI ask 함수를 사용합니다.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고 추가 설정을 완료합니다. GPT의 ask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 챗GPT에게 질문한 것처럼 창의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챗GPT for 엑셀의 경우 FTL 유튜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하여 엑셀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챗GPT를 활용하는 과정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국 올바른 문제인식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사람이 문제를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